대한민국 힘을 많이 내야 되는 시기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힘을 하루가 멀다 하고 빠지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들인데요. 저희가 매일매일 이 가짜 뉴스들을 추적해서 팩트 체크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면 보시죠. 자, 변이된 코로나19가 급성 폐혈증을 유발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드립니다. 눈이 번쩍 뜨이네요. 코로나19 진단비 한국인만 낸다. 외국인은 안 낸다는 얘기겠네요. 마지막으로 날짜별 증상으로 확인하는 코로나19 진단법이 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이와 관련된 가짜 뉴스는 우리가 좀 이제 낯이 익죠. 네. 자, 백 교수님,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성 폐혈증을 유발한다.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그럴싸하죠. 며칠 전에도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급성 폐혈증에 갈 수 있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전 단계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젊은 사람이 갑자기 이 과민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이 다음에는 이제 폐혈증으로 가면서 이 폐혈성 쇼크에 의해서 결합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사이토카인 폭풍까지만 가갖고는 회복될 수도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폐혈증으로 가는 것이 문제인데 그럼 변이된 것이 어떤 더 급한 급성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냐? 이건 아니고요. 변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이든지 이런 감염성 물질들에 의해서 우리 면역 반응이 과민하게 일어나고 폐혈증으로 가게 되면 사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진단을 해요. 일단 어떤 감염증이 생기면 이게 어떤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대부분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 17세 소년이 사망했을 때에는 그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다 해봤는데도 실제로는 진단이 안 된 상황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망은 했지만 실제 폐혈증이 어떤 원인인지 모를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어떤 그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를 써도 듣지를 않고 네. 또 항바이러스제를 써도 듣지 않고서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네. 이 변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급성 폐혈증을 일으키는 건 전혀 아니고 네. 어떤 세균이든지 감염증이든지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너무 그럴듯해서 그러니까요. 그냥 믿을 것 같아요. 네. 저런 얘기가 나오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급성 폐혈증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와는 상관없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된 바도 전혀 없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짜 뉴스의 초반부터 단골 손님이 있었다면 그게 마스크였죠. 그런데 그 마스크 얘기가 좀 잦아들자 이제는 이제 백신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최 의원님,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인데요. 네. WHO가 개발한 백신을 무료로 준다?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무료로 배포한다며 사이트를 연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사이트의 이름이 네. 코로나 바이러스 메디컬 키트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럴듯합니까?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WHO가 어쨌든 백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희망 섞인 희망 고문성 가짜 뉴스인 네. 거죠.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그 백신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백신 값은 안 받는다고. 하하. 전달하는 그 배송료만 받는다. 그래서 그게 4불 95센트? 네. 그거만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의심하셔야죠. 네. 백신이 개발됐으면 백신 값을 받아야지 그렇죠. 왜 배달료만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용을 봐도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키트에 물을 섞고 네. 여기에 약품을 살짝 섞은 처방전을 네. 사이트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짜라는 걸. 네. 피싱 사이트네요. 네,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란 미국에서 사법부가 나서서 네. 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벌이는 이 사기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 그럼요. 그래갖고 네. 지금 곧바로 이 사이트를 폐쇄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잘한 일이고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요즘요 노인분들한테 그런 문자 많이 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노인이세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마스크를 주문하신 거가 뭐 어떻게 결제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뭐 이런 게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 이름까지 써놨습니다. 최대환님 마스크 결제 비용 뭐 138만 원 어쩌고 이러면서. 그래서 전화를 할 뻔했어요. 진짜로. 전화하면 138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그들이 기술을 발전시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라고 지금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르려 하다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마스크는 꼭 필요하기도 하고. 나는 마스크를 시킨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알아보려고 누르려 하다가 약간 이상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굉장히 벌써 많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은 거기에 만약에 전화를 하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또 어떤 피해자분들이 이미 다 써놨습니다. 인터넷에. 전화를 하면 제가 마스크를 주문한 적이 없는데라고 하면 그쪽에서 이런답니다. 그러면 아마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을 당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경찰에 신고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는답니다. 그럼 좀 있다가 경찰이라고 전화가 온답니다. 네. 그때부터 보이스피싱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몇 천만 원을 실제로 송금한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자가 오면은 절대 눌러서 그쪽으로 다시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경찰이나 검찰은요 여러분한테 문자로 그런 거 보내지도 않고요 여러분한테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게 돼 있죠. 소환 요청 같은 거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하튼 글쎄요 이런 위중한 시기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기에 그런 식으로 돈을 벌겠다? 정말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서도 용납도 안 됩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백 교수님. 이 검증되지 않거나 뭐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약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서 요새 많이 구입들을 하는데 말이죠. 이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위험한 약들이 많이 있죠. 네. 우리나라는 의약 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의사가 진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한 다음에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은 약사님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네. 복약지도라는 거를 해서 그렇습니다. 약을 처방해서 먹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해외에서 이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은 비아그라 같은 약들이 난주부전 치료제인데 100mg이 최고 용량입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 약도 있고 사실은 복제약도 있어요. 그럼 오리지널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지금도. 네. 근데 복제약이 있어서 아주 싸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이 필요해요. 그럼 의사 선생님 처방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처음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그 약을 만든 것이 발기부전 그랬죠. 치료제로 네. 다시 승인이 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해외에서 살 때에는 가짜 약이 또 있어요. 근데 가짜 약이라고 그래서 이게 성분이 다르냐면 성분은 같은 성분인데 네. 이 믹서 같은 것들을 엉터리 같은 걸 쓰면은 100배가 많이 들어간 약부터 아예 밀가루 같은 약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어느 거를 써도 하나는 뭐 전혀 약효가 없는 약을 산 없고. 것이 되는 거고 하나는 처방 없이 샀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약들을 별로 싸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를 지금 백 교수님을 통해서 해드리는 이유는요. 아까 WHO가 뭐 개발한 백신을 무료로 나눠준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에 무엇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 떠돌고 있는데 그런 약들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하려는 시도가 요즘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특히요 그 일본에서 아베가 홍보했던 아비간이라고 하는 약을 네. 왜 우리 의료보험에 집어넣어 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느냐 아하. 그러면서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아비간이라는 그 약이 정확하게 지금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가 확인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 지금 치료제로 할 수 있는 약들은 전부 다 그 검토를 해서 특히나 의료보험에 넣어도 될 만한 것들은 이미 의료보험으로 지정받게끔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나서서 그 일본 약을 갖다가 홍보해 주시는지 그분들의 국적이 어딘지 참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네. 그쪽 약국 회사 그러니까 약품 회사부터 뭔가 홍보 요청을 받았는지 몰라도 네. 그런 일들을 믿어서 그 일본에 직구를 하고 이러다가 큰일 난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약이라는 것이 원래 용도로는 승인을 받았지만 네. 지금 이 코로나19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상시험을 거쳐서 그렇죠. 임상시험 얼마나 써야 되느냐 어떤 환자에 써야 되냐는 그것들이 다 결정이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신속 사용 승인이라도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신속 사용 승인도 받지 못한 약이기 때문에 그거를 팔 수도 없으려니와 우리나라에 거기 보험에 집어넣는다는 건 아직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부와 우리 의료진들을 믿으십시오. 다음 내용입니다. 가짜 뉴스에서 글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 또한 초기부터 계속되어 온 중국 혐오 프레임, 뭐 거기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진단비를 한국인만 낸다. 김평론가님, 네. 팩트 체크해 주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은 진단비도 공짜고 뭐 치료비도 공짜고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고 우리 세금으로 전부 외국인만 살려주고 한국 사람들은 진단비도 내야 되고 뭐 모든 것들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증상자라고 우리가 흔히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들. 근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특정 지역들을 다녀오신 분들, 그래서 뭐 보름 안에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음성이 나오더라도 무료로 지금 진단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를 경유하거나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머무를 때 감염병이 걸린 것이 확인된다면 WHO에서 국제 협약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치료를 안 해줘? 그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야지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타고 있는 비행기 다 감염되죠? 그렇습니다. 또 들어가서 네. 그쪽 나라 다 감염되죠? 전 세계적으로 더 큰 확산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진단비를 중국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또 뭐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 그쪽 나라에서 이제 감염이 확인됐을 때는 다 진단비 그 무료로 해서 그 조치를 갖다 취해 주거든요. 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 교포세요. 교포신데 한국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진단을 받으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또 한 달에 건너면 또 친척, 인척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받고자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일종의 이제 의료 도피를 해오시는, 피난을 해오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기거를 갖다 전부 다 보장해 준다거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분들한테는 좀 다른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하는 걸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포분들, 특히나 저는 제일 교포분들, 이런 분들을 차라리 우리 돈으로 좀 치료도 해드리고 또 일정 정도의 자부담을 갖다가 하는 걸로 해서 서로 나누어서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분들이 일본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겪었으며 또 지금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이 심지어는 마스크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성숙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교포들을 우리가 관리했을 때 그것이 일본에 있는 시민들을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포들에게 외국인 취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치열한 논쟁들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들을 좀 더 확고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밀한 기준들이 만들어질 걸로 보고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국민 살릴 돈도 없는데 왜 외국인들을 공짜로 치료를 해주냐라고 묻는 물음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방금 김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그리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즉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우리의 돈으로 치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사실만 우리가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날짜별 증상으로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다. 자가진단법인 일종이에요. 백 교수님, 이런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무증상으로 시작해서 증상이 점점 진행이 되겠죠. 네. 우리 제일 먼저 나왔던 가짜 뉴스가 콧물이 나면은 코로나19가 아니다. 이건 완전히 가짜 네. 뉴스라는 거 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침, 인후통, 발열, 설사, 권태감 정도, 내 몸이 나른하다 정도도 다 증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중국의 그 임상 데이터를 보면은 그 코로나19 감염증의 15% 정도는
냄새도 못 맡고 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어느 증상도 다 코로나19의 증상인데 문제는 아무것도 증상이 안 나타나고도 폐렴이 진행된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있죠. 네. 날짜별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라도 나타나면은 그건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권태감 정도만으로도 내가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바이러스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 정도는 아무도 아마 못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날짜별 증상 이런 거를 세세하게 적어가지고 뭐 이런 증상이 요 날짜에 일어나고 하면 이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이런 표가 왜 무섭냐면요. 왜 이런 걸 하면 안 되냐면 그 증상이 아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그럼 나는 코로나19가 아니네라고 아니구나. 안심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상하다. 전화하십시오. 네, 선별진료소에 전화를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표 믿지 마시고요.